총평부터 좀 하고 저희가 시작할 건데 6평 뭐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 뭐 총평을 조금 하자면 난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요즘 했을까? 난이도 뭐 1컷 다 봐서 알겠지만 일단 화작 1컷이 97에서 98 1컷이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쉬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엄매 같은 경우는 이제 1컷이 92에서 93 정도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하자면은 선생님 뭐 97이면 97이고 98이면 98이지 뭐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선택을 틀린 사람이 공통 틀린 사람보다 표점이 높다. 공통틀. 그러니까 만약에 선택 틀린 97이면은 1등급, 공통 틀린 97이면은 2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인터넷 세상을 보면 되게 재밌는 반응이 나는 이게 5점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엄매가 굉장히 유리한 시험지. 엄매한테 개이득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 반응은 좀 달라. 오히려 이제 화작하는 친구들이 아싸 화작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밖에 안 틀림 이러는데 화작을 얘들아 하나를 틀렸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칫하면은 엄매랑 거의 7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 화작을 고르고 하나를 틀렸고 그 친구가 엄매를 다 맞았으면은 7점 차까지 난다는 건데 입시에서 이게 7점 차가 나버리면 이 화작 고른 애랑 엄매 고른 애랑 가는 대학이 그냥 아예 달라버리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인터넷 반응은 막 화작이 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엄매를 고른 친구들이 강민이 말 듣고 엄매에다가 조졌네 이런 분위기인데 점수만 놓고 보면 이게 엄매가 솔직히 훨씬 더 상황이 좋은 거기는 해 이게. 그래서 아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화작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엄매로 내려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에 본인이 화작이 100점이다 화작 100이다 꽤 있어. 이번에 수강생 중에서 꽤 있어. 그러니까 1컷이 98이니까 꽤 많은데 화작 100인 친구들은 아, 나 엄매에도 10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마인드라면 엄매를 하는 것도 좀 괜찮다. 내가 화작 100인데 억울하다. 내가 엄매한다고 내가 100 못 맞겠냐? 요런 마인드면 엄매하는 것도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매를 했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엄매가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화작으로 갈까?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정해 드릴게. 자, 내가 엄매인데 매체 때문에 좀 조졌다. 그러면은 화작 가봤자 재미 보기 어렵다. 아니 매체랑 화작은 비슷하기 때문에 매체를 조졌는데 화작을 간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굳이 뭐 가봤자 좋은 걸 못 보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틀릴 거면 엄매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매체 때문에 화작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문법을 틀려가지고 좀 고민이다. 근데 솔직히 문법도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나 진짜 문법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엄매 문법 조졌어. 그러면 화작 가셔도 돼. 그냥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이 문법이랑 체질이 안 맞을 수 있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법이 막 안 풀리고 막 털렸다? 그러면은 문법이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대다수는 공부 자체를 많이 안 한 경우가 많단 말이야. 뭐 내신 때 좀 했어요. 인강 하나 들었어요. 뭐 기출 좀 풀다가 갔어요. 그래놓고 문법 어렵다고 하면 어떡해? 공부 자체를 많이 안 해놓고 문법이 어려워요. 아니 당연히 어렵지 공부를 안 했는데,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9평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사실 문법을 공부를 많이 하기만 하면은 엄매가 이득이긴 한데 이게 내가 문법 공부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지. 예를 들면 내가 공통까지 터졌다. 문법도 터지고 공통도 터졌다 라고 한다면 공통이 급하기 때문에 문법에 많은 시간을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이 좀 어떠한가.
내가 엄매인데 뭐 공통 선생님 좀 괜찮은데요? 독서랑 문학은 다 맞았는데 엄매를 11개 틀렸어요. 뭐 그런 사람 없어. 없는데 뭐 그렇다 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 상태가 어떠냐? 내가 예를 들면 미적이 지금 막 뭐 사람 점수가 아니야. 지금 막 영어가 온통 다 쉬웠다는데 나는 흥선대원군이야. 탐구가 이게 뭐 좀 쉽지가 않아 이게.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화작을 가는 거기는 해. 그러면 화작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냥 엄매 때문에 점수 안 나왔어. 화작해야지 이게 아니라 공통이 좀 괜찮고 문법 공부 많이 안 했고 공부만 하면은 엄매가 무조건 이득이야 얘들아. 이게 등급컷 차이가 5점이라는 거는 엄매한테 무조건 유리할 수 있는 시험지인 거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화작 1컷이 95점이었고 엄매가 92점이었거든. 요 3점 차만 해도 이제 애들이 상위권 친구들은 엄매 할 거 그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뭐 최상위권이다. 되게 내가 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혹은 뭐 메디컬 혹은 아무튼 뭐 이름 있는 좋은 대학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시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뭐 시키지 않아도 이미 엄매를 하고 있을 거고 그냥 뭐 적당히 뭐 좀 꿀 빨고 싶다. 적당히 그냥 대학 적당히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화작하셔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최저 맞추려면 뭐가 좋습니까? 하는데 최저도 3합 4인지 뭐 4합 7인지 3합 15인지 뭐 그건 상황이 다른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이 어떠하냐 다른 과목이 어떠하냐 요거를 좀 가지고 고민해 보시면 좋아. 근데 뭔가 또 막 너무 막 화작으로 막 바로 가야지 이런 것보다는 좀 하다가 안 되겠으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독서 문학 난이도 지워버렸네. 독서 문학 난이도 독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긴 했거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독서가 문학보다는 어려워. 그래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 수능도 그래요. 작년 수능도 뭐 수능 끝나고 뉴스에서 뭐 이번 국어는 막 물이다. 물수능이다 라고 했지만 오답률 1위부터 4위까지는 비문학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독서에서는 가나 지문이 살짝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게 내가 자주 한 얘기지만 어차피 1등급을 받으려면은 결국엔 가나 지문이 해결이 돼야 돼. 뭔 얘기냐면 가나 지문을 풀 시간적 여유가 되느냐 또 그 가나 지문을 내가 제정신으로 풀어서 다 맞히느냐 가 관건이긴 하거든. 그래서 가나 지문 이따 보겠지만 6번, 7번, 8번 문제가 은근히 많이 틀린 문제고 과학이랑 내가 봤을 때 철학 같은 경우는 사실 각각 얘네가 보기 문제들이 오답률이 조금 높긴 하거든.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이게 막 어렵다는 느낌은 절대 아니야. 과학이랑 철학은 확실히 쉽게 나온 느낌. 물론 가나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튼 상대적으로는 가나가 제일 어렵고 얘네들은 뭐 살짝 평이하게 나온 느낌이다.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떨까? 문학 같은 경우 난이도 내가 봤을 때는 현대 소설이 그나마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 근데 나머지는 솔직히 상당히 쉽게 출제. 그냥 진짜 엄청 이지하게.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문제만 틀렸어도 조금 곤란하다. 문학은 무조건 다 맞았어야 돼. 문학은 틀렸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각각이 틀린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는 뻔하긴 해. 오답률을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독서가 어려웠고 문학은 좀 쉬웠고. 근데 이게 또 작년 수능도 그래서 작년 수능과 결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게 6평이 물론 너무 쉽긴 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어려워질 확률이 높지는 않아. 물론 뭐 6평보다야 수능이 어렵겠지만 평가원의 기조 자체가 작년도 그렇고 공교육 정상화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막 진짜 막 이 수능처럼 막 불 지르고 막 용암 마그마 1컷 80 초반 이렇게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 내가 물론 이제 장사를 하려면 이제 공포 마케팅 해가지고 얘들아 6평이 1컷이 98이면 수능은 1컷 한 89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주면은 장사적으로는 좋은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6평 본 든 생각이
작년이랑 결이 비슷하구나.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변별력은 어쨌든 줘야 되니까 어쨌든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오긴 하는 것 같고, 아무튼 9평 자체는 6월보다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9평을 보면은 대략적인 수능 난이도가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어. 내가 봤을 때 9월도 막 갑자기 미친 듯이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아. 두 번째는 연계에 대한 얘기인데, 연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연계 체감이 많이 됐다, 뭐 안 됐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독서랑 문학을 나눠서 보자면 일단 독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질문 있잖아. 이게 수능 특강이랑 거의 뭐 흡사하기는 해. 철학 지문이 플로디니? 철학 지문이 아무튼 수특이랑 거의 겹치거든. 굉장히 겹쳐. 근데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뭐 한 문단 정도가 수특이랑 좀 겹치는 느낌이고, 가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의미가 없는 뭐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떠냐? 문학은 사실 늘 연계가 되는 친구들 누구?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내가 늘 얘기하는 얘네 셋은 다 연계 체감이 좀 될 만하거든. 동류가, 김진옥정, 신석정의 역사 세 작품이 연계가 되긴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수능 때도 똑같을 거야. 수능에서도 얘네가 연계가 될 확률이 뭐 제일 높아. 갑자기 현대 소설이 수능 때 갑자기 연계가 되거나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면 현대 소설이 만약에 연계가 돼버리면은 고소가 비연계로 떠야 되는데, 고소를 비연계로 주면은 중위권, 중하위권이 좀 털리거든. 평가원이 그런 걸 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연계 체감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고시연시 고소는 뭐 늘 말하지만 어느 정도 수능 때까지는 당연히 대비가 되어 있으면 좋거든. 근데 이제 독서가, 선생님 독서도 그러면 연계 대비 해야 되나요? 막 철학지문 막 플로디니 뭐 이제 똑같던데요? 뭐 할까요? 하는데, 나는 솔직히 독서는 연계 대비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여전히 못 느끼겠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선생님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다 하면 좋지. 한국사 공부하려고 뭐 국립중앙박물관 가도 안 가는 것보단 좋겠지. 근데 안 갈 거잖아. 아니 과탐 내가 화학 선택자야. 화학 실험 해봐 집에서. 전지 만들고.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 근데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EBS 독서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하루에 무슨 6시간 할 거 아니잖아. 진짜 많이 해야 3시간이야. EBS 독서는 그렇게 막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6월 평가원이 연계 대비를 내가 덜 돼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곤란하다. 아, 수특 좀 볼 걸. 수특만 내가 좀 봤어도 성적이 잘 나왔을 텐데 별로 안 달랐을 가능성이 커. 수특을 많이 봤다고 못 맞힐 문제를 맞히게 되는 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연계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내가 6평의 점수가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당부의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잘 보신 분도 있고 아쉽게 보신 분도 있겠지. 근데 이제 잘 본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뭐 화작 98점이라 쳐. 1등급이 나오긴 하겠지. 근데 또 이제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고 얘네들이. 어깨에. 내가 누구? 평가원 98점. 그래봤자 100분이 96달인데 원점수 98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래봤자 1컷일 뿐인데 뭔가 내가 누구? 98점. 100분위는 96인데. 이 인간이 간사해서 그래. 뭔 말인지 아니? 뭔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자꾸 이거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번에 한 2등급 정도 받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시 최저를 노리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6평 나 2등급이야? 최저 맞추기 안 어렵네? 나 이미 6평 성적으로 최저 다 맞췄네? 하면은 어떻게 되냐? 여름을 조질 가능성이 커진다. 왜? 나 이미 최저 맞췄거든.
국어 2, 뭐 확통 2, 뭐 탐구 몇 해가지고 최저 3합 다 맞췄네. 이미 막 연대 고대 붙은 기분. 내가 누구? 그러면서 예비 고대생, 예비 연대생, 뭐 예비 성대생, 뭐 연병하다 여름에 작살 난다고 6평을 애매하게 잘 봐버리면은 이제 최저? 나 이미 맞췄는데 혹은 막 한 등급만 더 올리면은 최저 그냥 맞추네? So easy. 뭐 이딴 생각하다가 작살나는 현역을 진짜 많이 봤다. 얘들아, 최저라는 거는 그 위를 내가 상회하다가 망해도 이 최저를 넘겨야 되는 거지. 이미 최저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위험하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내가 막 1등급 막 100점 나오다가 설령 망해도 3합 몇은 맞춰라 이거지. 내가 성적이 이 정도인데 온 힘을 다해서 최저를 맞추는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3합 8 뭐 이게 아니고 애초에 내가 3합 한 4, 5 맞다가 수능 때 조금 실수해도 이 스키장 그 그물처럼 놀이동산에 있는 그물처럼 다행히 당신은 최저를 떨어지진 않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느낌이지. 막 최선을 다해서 최저를 맞춰야지? 이러면은 최저 못 맞춰. 그거 명심하셔야 돼, 고3분들은. 아무튼 간에 원점수 잘 나왔다고 어깨 힘주지 마시고 최저 이미 맞췄다고 막 방심하지 마시고 못 본 사람들 펜수는 못 봤는데요. 남들 다 쉬었다는 건 어려웠는데요. 그럴 수 있겠지. 나 같은 경우도 6평 4등급이었거든. 김강민 챌린지 하면 되더라. 김강민 챌린지. 뭐냐? 강민이는 6평 4등급이었다. 하지만 강민이는 9평 때 어떻게 됐냐? 원점수 96이고 100분이 99를 찍었다.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4에서 1등급 100분이 99를 찍었다. 수능 때는 100 찍었다. 김강민 챌린지 한다 생각하면 돼. 아니 저 아저씨는 내가 못할 게 뭐야 씨. 이러면서 이제 까짓 거 한번 해보죠 이런 느낌. 공부를 해라 신지. 까짓 거 한번 해보죠 이러면서 이제 1등급 까짓 거 받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9평 때 1등급 받을 생각으로 하셔야지. 무슨 뭐 제가 6평 4라서 9평 때 2만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받아. 이딴 생각으로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 내가 6평이 4라도 까짓 거 한번 해보죠. 뭐 9평 때 제가 1 받아볼게요. 이런 마인드로 졸라 생각해야지. 뭐 4라서 제가 2만 받아도 선생님한테 절할 것 같아요. 아니 절하지 마세요. 1등급 받을 생각으로 해.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몇 등급인지는 안 중요하다고 자꾸 막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그래서 오늘은 해설 강의를 저희가 공통 비문학부터 쭉 할 거고 가나 지문부터 할 거다. 뭐 독서로는 안 할게. 독서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가나 지문부터 해설을 할 건데 뭐 제 수업을 원래 들으시던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로 오신 분들도 뭐 계실 것 같은데 뭐 새로 오신 분들도 강민이가 비문학을 어떻게 해설하는지가 궁금하면 이 가나 지문을 좀 잘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가나 지문이 평가원이 상당히 잘 쓴 지문이고 얻어갈 게 되게 많은 지문이란 말이야. 약간 좀 난이도가 엄청 쉽지는 않기도 하고 물론 제일 어려웠던 가나에 비해서는 턱없이 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나 지문 딱 들으면서 비문학은 저렇게 읽어야 잘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원래 뭐 수업 듣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첫 문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비문학. 자,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장 가서는 첫 문장은 천천히 읽으라고 했다. 천천히. 왜? 첫 문장부터 급하게 읽어버리면은 그 뒤까지 연달아서 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 꽤나 많은 친구들이 문학을 먼저 푸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럼 이제 비문학을 딱 왔을 때 시간이 막 40분 남아있는 경우 별로 없잖아. 비문학 왔을 때 기껏해야 30분, 35분, 25분 이런 상태일 거란 말이야. 마음이 급해가지고 첫 문장을 막 조광을 빙의해가지고 근데 그는 시민생명 재산보호원에서 1차 사왔다 수상증 이렇게 읽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진짜. 근데 정말 그런 사람 많기 때문에 특히나 수능 시험장에선 더더욱 첫 문장은 그냥 뭐 어떤 지문으로 스타트를 하든 간에 머릿속에 이 문장을 천천히 넣으면서 나 이제 글 읽는다.
나 비문학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별거 아닌 문장이긴 한데 그냥 좀 천천히. 아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구나. 오케이. 글이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온다. 오케이.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원래 템포대로 이제 읽어보면 되는데 아무튼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했는데 내가 비문학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비문학의 기본은 뭐야? 그럴만한 애를 항상 깔고 가야 돼. 그럴만한 애가 항상 비문학은 깔려 있어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 법으로 정했대. 진짜 그거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한대. 그렇다면은 시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될 만하군. 이런 식으로. 그럴 만하군. 정말 최소한만 금지 행위 법으로 해놓고 위반할 때만 개입하니까 그 정도면 자유를 보장할 만하구나. 납득을 베이스로 가셔야 된다. 항상.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이러는데 이러한 목적이 뭐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반영된 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래. 뭐 그렇구나 했어. 그렇구나 했는데 근대 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되게 중요하거든 얘들아.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의 경제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여기서 이제 비문학 못하는 친구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한계가 있었다. 밑줄 한계면은 문제점. 그러면 해결 방안이 나오겠지. 사회복지국가가 해결책. 그러면 마탱이 가시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지만 비문학이 마법천자문이 아니란 말이야. 문제 P. 해결책 S 이러면서 막 마법천자문이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무슨 생각하셔야 돼? 이게 왜 한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한계가 있었다. 밑줄, 해결책, 사회복지, 보완 이러면은 1등급 받겠냐고. 작살 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그래서 단골 질문이 뭐야? 비문학 못하는 사람 단골 질문. 선생님, 밑줄은 어떨 때 쳐야 되나요? 저는 밑줄을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누구는 밑줄을 치지 말라고 하는데 밑줄을 치면 안 되나요?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얘들아. 국어 100점 받는 애한테 밑줄 치지 마셈 아니면은 밑줄 이제 치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점수가 막 80점 나오겠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밑줄을 어디에 쳐야 될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뭐 어디 비밀 레시피가 숨겨 있는 거야? 비문학 밑줄 치는 핵심 비법 이래가지고 어디 PDF 파일로 있는 거야? 1등급만 이거 갖고 있어? 우린 이거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무슨 밑줄 같은 얘기 하시면 어떡하냐고. 밑줄을 어디에 쳐야 돼요?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안 쳐야 되나요? 그딴 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생각? 그지? 뭘 생각해? 자유주의 법 모델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목적인데 자유 자체를 누릴 조건이 동등하지가 않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애초에.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러는데 아니 자유를 누릴 조건이 동등하지가 않은데 보장하면 뭐해. 이해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이해돼? 한계가 있을 만하네. 그럼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 법 모델이다. 얘도 그냥 보완할 목적? 밑줄 뭐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얘네가 뭘 보완하려고 하겠니? 자유를 뭔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뭔가를 하겠구나.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상황 자체가 아니라며. 그러니까 뭔가 그걸 누리게 하는 게 사회복지국가 법 모델이 할 만한 짓이겠지? 이해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또 어떤 생각했어야 돼? 아까는 얘가 법이 최소한만 개입한다 했는데 얘는 법이 깊숙이 개입하네.
항상 내가 뭐라 그래? 아까 전에 읽은 거랑 지금 읽고 있는 거를 좀 연결하면서 읽으라고. 아까는 법이 최소한이었는데 얘는 법이 깊숙이 개입하네. 그러면서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이러는데 좀 어떤 단어가 눈에 좀 들어왔어야 될까? 내가 봤을 때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특히나 눈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 왜?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잖아. 동등하지가 않다잖아. 얘네들 당연히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할 만하네. 이해돼? 앞뒤 연결해서 그럴만하네. 이게 항상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1등급들은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된다고. 그럴만하네. 평등의 가치 구현해야지. 자유를 누릴 조건이 동등하지가 않은데 말이야. 그래서 그게 법의 역할이 된다잖아. 뭐야? 법이 개입을 되게 한다는 거지. 법의 역할이래 이것도. 그래서 역할 수행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이러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이 얘기도 뭐 왜 하는 거겠어? 앞에서 이제 얘네가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한다며. 그러니까 환경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알았겠지만 나지문에서는 또 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 물론 이거를 뭐 시험장에서 이 단어 하나를 연결시키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적어도 필자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의도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법이 무슨 법이냐 보다는 이 얘기를 왜 하는 건지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1문단 같이 읽어봤는데 그래서 1등급들 머릿속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남아있냐라고 했을 때 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자유주의 얘기다. 자유주의.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은 최소한, 자유는 최대한 이런 식이었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던 게 자유를 누릴 이 조건 자체가 동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모델이 나왔구나.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조금 더 개입했으면 좋겠다. 그지? 그 다음 얘네 같은 경우는 뭐냐 이제 아무래도 이런 평등이나 연대 뭐 이런 얘기들 하려고 하는 것 같지, 그치? 아까 같은 경우 법은 최소한, 자유를 최대한 했는데 얘네들은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좀 법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다.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단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이런 얘기 하잖아. 이 얘기 왜 하겠어? 사회복지국가 모델이 법이 뭐 개입해야 된다며? 좋다 이거야. 근데 법적 규제가 너무 과도하면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 도덕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띈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어떤 기존의 이런 문화, 도덕이 법에 의해 침범당하지 않겠냐? 이로써 사회 각 영역에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이 된대. 무슨 얘기야? 원래는 저렇게 문화, 도덕, 규범에 의해서 알아서 잘 자율적으로 조절했었는데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니까 마탱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대. 왜?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됐으니까 법적 해결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 납득하면서 가는 거야, 그렇지? 자율적 조절 기능이 마탱이가 갔으니까 더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제 규제에 대한 요구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법에 의존하니까, 그렇지? 저거 규제해 주세요. 저것도 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강민이도 법적으로 처벌해 주세요. 날 왜? 아무튼 해서 그렇게 되면은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겠지. 당연히 납득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가 당연히 어렵겠지. 왜? 법이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거의 법 원툴 상황이잖아. 법이 마지막 절대 유지 안 되겠지. 지금 법에 의존하는데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아무튼 법대로 해야 함. 아무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함. 요것만 남는 거지. 어떻게 되냐? 법이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겠지. 아무튼 법대로 해야 함. 더 개입해. 그럼 당연히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 마탱이가 가겠지. 법이 개입하니까 마탱이가 가고 마탱이가 가면 법에 더 의존하겠지. 악순환이 생기겠네. 이걸 방지하면서 사회복지를 보완하고도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 문단 봤을 때 의외로 간단하다. 간단해. 사회복지애들이 이제 법을 통해 규제하자. 법이 개입하자. 했는데 아닌데 법이 너무 이렇게 개입하다 보면은 뭔가 이 기존의 자율적인 조절 기능이 마탱이가 가지 않느냐. 마탱이가 가면은 법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법에 더 의존하면 법에 더 개입하게 되고 자율기능 마탱이하고 법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면서 사회복지를 보완하는 것이 절차주의라는 게 이제 나오겠구나. 절차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만. 그래서 이 문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3문단 이제 뭐야? 절차주의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절차주의가 뭔지를. 얘는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을 내놓는 대신 이러잖아. 예? 앞문단과 연결시켰어야 돼. 직접 개입해 해결책 내놓는 대신 이러잖아. 왜?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법적으로 너무 개입하면 마탱이가 간다며. 너무 개입하면 안 되겠지? 당사자들의 논의 협상, 절차나 권한,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대. 그렇구나. 당사자끼리 알아서 할 수 있게만 관여하는구나.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한대. 그래, 이게 마탱이가 가는 게 문제였잖아. 얘를 보존해야 되겠지. 그럴만하네. 당연하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정통의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무슨 얘기야? 누가 권력이나 자본으로 찍어 누르지 못하도록 점검하겠다. 그지? 돈 찍노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않니? 그래서 뭐야? 당사자 간에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대.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누가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없게 균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평등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절차주의는 자유롭지만 또 평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주의구나. 너무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지만 누가 돈으로 찍어 누를 순 없게 평등하게. 그래서 절차주의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구나 해서 3문단 절차주의. 그래서 아까 전에 앞문단에서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문제고 자율 기능이 마탱이가 가기 때문에 법이 너무 개입하지는 않음. 그래서 당사자끼리 이제 자유롭게 해라. 자유. 하지만 균등하게 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지. 괜찮니? 자유롭게 협상하되 균등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이 이제 아마도 필자분이 그 애들이 오해할까봐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 위에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 체계를 지배해온 것은
아니다. 아, 이게 좀 오해할 수 있잖아. 아, 뭔가 이제 첫 번째 자유주의를 사회복지가 대체하고 사회복지를 절차주의가 대체했나? 오해할 수 있는데 필자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대체한 건 아니고 각자의 이제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대. 그렇구나. 가지문은 어렵지 않다, 솔직히. 그지?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가지문보다 중요한 거는 나지문이다. 나지문이 훨씬 더 중요해. 훨씬 중요하고 내가 5월 달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가나지문은 가나를 한 번에 읽으라고 준 거지 같따로 낫따로 읽고 풀라고 준 게 아니라고 했어. 그 이번 6평에는 그게 더 두드러졌어, 얘들아. 가나를 진짜 통합적으로 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원래 가나 지문이 존재하는 건데 정말 그렇게 읽은 사람만 잘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 나지문의 첫 문단을 읽을 건데 애초에 나지문 첫 문단부터 우리는 가지문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당연한 거야, 이거를. 당연한 거야. 자, 그래서 나지문 첫 문단 첫 문장부터 뭐라고 시작하니?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얘들아, 자유를 보장하자는 얘기 갑자기 왜 한 거겠어? 가지문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한 거거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거 가에서 얘기했던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님? 이런 생각. 그래서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장 쓴 거 봐봐, 얘들아. 사회 경제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그지? 사회 조건, 경제 조건이 달라. 그러면은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로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대.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가 없대. 약자 보호, 법률의 개입. 이게 뭐냐 이게 당연히. 그냥 뭐 법률, 계약 이게 아니라 얘는 사회 복지, 국가 모델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 생각을 반드시 했어야 돼. 비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생각했을 거다. 그래서 1문단 봤을 때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래서 계약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은 가에서 봤던 자유주의랑 비슷하군. 그 다음에 이제 약자를 보호해야 돼. 약자 보호 할 때는 계약이 아니라 이제 법률로 내용을 법률이 우선이다. 얘는 그러면 가에서 사회복지 국가적 모델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요거부터 이미 시작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문단 읽을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읽어야 돼? 2문단을 당연히 1문단 내용을 활용해서 읽어야 되겠지. 2문단을 그냥 2문단 따로 읽으면 안 되겠지. 1문단 내용 활용해서 읽어야 돼. 봐봐. 임대차의 경우에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 계약이 원칙이거든.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비문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더라? 뭘 보호한대? 임차인을 보호한대. 1문단 누구 보호한다 했어? 약자 보호한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임차인이 약자구나. 임차인이 약자라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구나. 임차인 보호. 약자 보호 얘들아. 법률이 개입해야 된다며. 무슨 법률? 임대차 보호법. 1문단과 연결 안 시켰으면 이건 마탱이가 가는 거야. 당연히 약자가 임차인이라서 법의 개입, 임대차 보호법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래서 계약보다 우선이구나. 그래서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월세 계약했는데 월세 뭐 한 달만 계약했어. 아니면 일주일만 계약했어. 저 일주일만 살게요. 이래도 이제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대. 뭐 상식이긴 하지만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은 2년 정도는 보장을 해주지. 뭐 상식이긴 해. 이 문단에서 1문단과 연결해서 읽었어야 된다는 거야. 자, 3문단 봤어. 이 3문단이 되게 중요하거든. 3문단도 어떻게 읽었어야 돼? 앞에 나온 내용을 활용해서 읽어줬어야 돼. 3문단에 3문단만 읽었으면 마탱이가 가는 거야. 봐봐.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대. 종료하고 싶습니다. 갱신하고 싶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했어. 저희 그냥 계약 끝나면 갈 길 가시죠. 2년 동안 고마웠고요. 사랑했고요. 뭔 소리야. 뭐 사귀었냐고. 아무튼 그래서 헤어지자. 근데 임차인이 얘들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이 된대. 에? 이러한 요구권은 기간이 일단 정해져 있어야 인정이 된대.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야 뭐 종료 예정일부터 기간만큼 연장할 거 아니야.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그날부터 연장을 한 해 만에 하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이 얘들아. 상황이 임대인은 종료를 요구했다고. 임대인은 저희 그냥 계약 끝나면 종료하시죠? 근데 임차인이 싫은데요? 갱신해주셈? 누구 편 든다고? 임차인 편 든다고 얘들아. 아니 임대인은 종료하고 싶잖아. 임차인은 갱신하고 싶잖아. 누구 편 든다는 거야? 임차인 편 든다고. 생각해. 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우선시 해주겠어? 임차인이 약자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구나. 아, 갱신 요구권도 약자 보호하려고 임차인 보호하려고 하는 거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고. 그냥 갱신 요구권만 따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마지막 내용은요. 그러면 마지막은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거를 갱신을 거절하려면 지가 실거주하는 것밖에 없다고.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한 갱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이해돼? 와, 임대인이 막 이렇게 하면 막 거절할 수 있네요? 이게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는 한 이거는 무조건 편을 들어줘야 되네요. 이런 뉘앙스로 보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뭐야? 3문단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지. 3문단에서 자, 임대인은 종료를 원해. 나는 종료하고 싶어. 계약 끝나고. 근데 임차인은 갱신하고 싶어. 임차인은 저는 갱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지. 왜 인정을 해준다는 거냐?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 약자 임차인 갱신 요구권 인정. 그래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을 우선시 해주겠다. 요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지. 괜찮니? 내가 1월 달부터 늘 얘기했다.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는 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앞에 나온 내용을 활용해서 지문을 읽어 나가는 거 말고는 지문 이해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밑줄 치고 PS 공통점 차이점 밑줄 예외에 주목 법지문은 조건에 주목해라 이딴 거 해봤자 글을 못 읽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애들은 비문학을 어설프게 배우면 그냥 어떨 때 주목하세요? 어떨 때 밑줄 치세요? 이런 것만 배우니까 실력이 늘겠냐고. 자, 4문단 얘가 좀 재밌다 얘들아. 봐봐. 똑같아.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진 경우가 있대. 이 앞부분까지는 지금 막 다 막 법이
계약보다 막 우선하는 경우들을 막 얘기를 해왔잖아. 근데 사문단에서 계약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대. 어떤 경우인데요? 했거든.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 더 이상 권리가 없어. 아니면 경제력이 충분해. 그러면 보호할 필요가 없대. 아저씨 어떻게 생각했냐? 임차물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어? 그러면 더 이상 임차인의 상태가 아닌 거겠군. 경제력이 충분해? 당신 이제 약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거나 약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없겠구나. 납득하면서 가는 거야. 비문학 못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 1번 권리가 소멸한 경우 2번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 그냥 옥상 올라가야 돼. 나랑 같이. 그렇게 읽으면 마태이가 간다고. 항림학원 옥상 같이 올라가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 실험하면서 같이. 마태이 간다고 지금. 타코집 앞에 떨어진 타코집 앞에 타코잇 앞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중계동에 타코집이 이제 그 두 집이 한 가게를 건너서 있었다. 여기가 타코잇, 여기가 타코 모시갱이. 그래서 보면서 와 이건 뭐 장난하나? 아니 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둘이 뭐 경쟁하는 거야 뭐야?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게 과연 둘 중에 어떻게 될까? 둘 다 잘 될까? 했는데 결국엔 이 한 곳이 폐업을 했다. 여기서 인형 뽑기 집이 생겨버렸다. 내가 볼 때 중계동은 인형 뽑기의 명소 같다. 왜? 은행 사거리 인형 뽑기 집 졸라 많았어. 온통 인형 뽑기 집이 엄청 많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타코집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졌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야? 약자가 아니다. 임차인 아니다. 자, 봐 예컨대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얘들아. 종료가 됐다고. 이 얘기 왜 할 것 같아? 종료가 됐다니까? 권리가 소멸하셨다고. 이해돼? 연결하라고, 그치?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 결정할 때는 계약이 우선이다. 왜? 권리가 소멸했으니까 계약이 우선이지. 또한 얘는 어때? 얘는 할 수 있겠지? 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했어. 보증금이 상한액 초과했어. 한마디로 보증금 졸라 많아. 이 중개 러셀이 예를 들면 이 빌딩이 이렇게 임차 중이야. 뭐 보증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뭐 기분이다 100억. 보증금 100억이라 치자.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아무튼 그렇다 쳐. 그럼 뭐야? 약자가 아니시라고. 아이 보증금도 100억이나 넣으신 분이 에이 약자도 아니시네. 최단 존속기간 적용 안 된다고. 아니 저희 2년까지 뭐 꼭 보장해 드려야 돼요. 부자신데 2년 좀 오버할 것 같은데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죠. 부자들끼리 건물주랑 자유롭게 종료를 시킬 수가 있구나. 그래서 산문단까지 이제 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우선이 되는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사문단 읽었을 때 이게 이제 더 이상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 애초에 경제력이 충분하다.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 즉 계약이 종료가 된 후.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보증금이 개 많다. 보증금이 엄청 많다. 약자가 아니시다. 그치? 그래서 이제 얘도 임차인이 아니니까. 임차인이 아니라는 뜻. 얘도 약자가 아니라는 뜻. 그럼 뭐야 이제? 계약대로 하쇼. 법이 보호해줄 이유가 없지 않소? 이런 얘기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4문단까지 읽었다는 거야. 자, 5문단 재밌다 얘들아. 5문단 뭐라 얘기하니?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래. 절차.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니 뭐 재판 받아야 되니까 자료 제출해야 되겠지.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겠대. 야, 이거 느낌 안 오냐 얘들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해 주겠대. 분쟁 해결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 보장해 주겠대. 뭐가 떠올라야 돼? 절차주의 까먹었으면 곤란해. 이거는 절차주의구나. 이 생각 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해 주겠대. 자료는 우리가 수집해 줄 테니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봐라.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절 절차는 당사자들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이 된다. 그래야 되겠지. 지들끼리 뭐 조정위원회 가시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원칙대로 재판 절차를 따르면 되겠네. 그럼 이제 비문학을 잘하는 사람은 얘들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가지문 마지막 내용 기억나? 얘 셋이 각각을 대체해온 게 아니라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며. 지금 나지문에 요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잖아. 이해돼? 필자의 의도가 보였어야 된다. 그래서 평가원이 가나지문을 굉장히 글을 잘 썼고 강민이도 글을 졸라 잘 읽었고 근데 나만 잘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되겠지. 내가 근데 늘 얘기하지. 막 다양한 거 안 가르친다니까. 뭐 밑줄 어디에 쳐야 될지,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뭐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무조건 앞부분 머릿속에 넣어. 앞부분 내용이 나의 배경 지식으로 기능하는 거야. 1년 내내 이 얘기한다 했어 내가 진짜. 끝까지 봐봐. 수능 때까지 이 얘기 계속 한다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에 이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가는 거지. 가지문 내용이 나의 배경지식 스키마가 돼서 나지문을 인지할 때 활용이 돼야 글을 잘 읽고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비문학이 뒤로 갈수록 글이 안 읽히는 건 굉장히 최악의 상황인 거야. 사실은 뒤로 갈수록 글은 잘 읽혀야 돼. 뒤로 갈수록 글이 뜬다? 앞부분이 뭔가 병신처럼 읽은 거야. 앞부분을 무조건 잘 읽어줘야 뒤까지 붙는 거거든. 그래서 비문학의 기본기는 이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자, 문제 볼 건데 4번 문제 뭐 어렵지 않아가지고 4번 해설할 게 있냐? 시대, 요구, 과제, 해결. 5번 문제부터 좀 중요해지기는 해. 또 이게 이제 인터넷에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 6월 평가원은 왜 이렇게 적절한 거 물어보는 문제가 많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작년부터 그랬거든 얘들아. 작년부터 그랬어. 뭐가 그러냐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진짜 졸라 많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 이거 지문 1번 선지부터 해가지고 지문의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지 막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하면 비문학 잘하기 어렵다고 내가 많이 얘기했을 텐데 애들 뭐 이제 뭐 비문학 공부하는 책이야. 뭐 와더텅 뭐 매산비 뭐 이런 거 이따 쳐. 지문이야 지문. 지문 여기 뭐 문제 이렇게 있잖아. 다 어떻게 돼 있냐 애들이. 뭐 밑줄 쳐져 있어. 밑줄. 14번에 2번 선지의 근거, 14번에 3번 선지의 근거, 15번에 1번 선지의 근거. 그래서 요 14번 뭐 2번 선지에서 이렇게 3번 선지 이렇게 1번 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한 애들 지금 바자만 가서 이제 허수 판독기 미미미는 하면은 개 많다고. 선생님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까지는 아닌데 이 근거는 여기 나와 있네. 얘는 여기 나와 있네. 얘는 여기 나와 있네. 이게 뭐 그렇게 막 의미가 엄청 있진 않다고. 뭐가 의미가 있냐? 내가 지문을 이해하고 선지를 봤을 때 그냥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찾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읽은 것을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한다. 얘가 중요한 거지. 선지를 보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찾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시라고. 얘가 중요하다고. 그럼 무슨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야. 작년부터 이 기조가 훨씬 더 강해졌는데 기억을 이해한 내용 이랬어. 기억을 딱 봤어. 이러한 악순환이래. 무슨 생각이 들었어야 돼?
법이 너무 개입해서 마탱이가 갔다. 이런 생각 들어야 되겠지? 악순환 맞아. 법이 너무 개입해서 자율적 조절 기능이 마탱이가 간 거였어. 생각을 하시고 1번 선지를 봤어. 봤더니 뭐라 써있냐? 자율적 기능에 의존한대. 아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 들었어야 되겠지. 왜 의존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2번 선지 어떨까?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한다? 아까 전에 뭐 법이 마지막이어야 된다며? 그거를 고수했다고? 아니 그걸 고수하지 않았어 애초에. 법 원툴이었다. 3번 어떠냐?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이야. 왜? 자율적인 조절 기능, 법 규범이 아니라 이제 뭐 사회 문화 그런 규범을 가지고 해결했던 건데 법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네. 3번 보자마자 당연히 이게 정답이지가 됐어야 돼. 당연히 이게 정답이지. 이런 생각. 6번 문제가 그래서 재밌거든. 6번 문제부터가 재밌는데 비문학을 항상 1번 선지 확인, 2번 선지 확인 이런 애들은 6번 문제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1번 선지를 딱 읽었어.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내용에 원칙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애들은 그냥 당연한 애가 되긴 하거든. 잘하면 그냥 자유주의. 이미 지문 읽을 때 연결했어. 자유주의는 맞아. 계약.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하지. 근데 비문학 못하는 친구들 어떻다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가에 나와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 얘기는 나에 나와 있는데 자유주의는 가, 임대인, 임차인은 나. 이건 가고 이건 나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느낌. 찾아서 풀려고 하니까 생각을 하려고를 안 해요. 자유주의는 가에 있고 임대인, 임차인 나에 있는데 이러다가 역시 마탱이 간다고. 진짜로. 2번 선지 봐봐 얘들아. 2번 선지가 더 심하지. 사회복지국가 법 모델이거든.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 여기겠군. 지문 백날 찾아봐라.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안 나와 있다고. 어디에 밑줄 치고 6-2 이렇게 막 빼박으로 안 나와 있어. 어떻게 이해한 걸 바탕으로 판단했어야 된다고. 재산권에 대한 뭐 제한, 예를 들면 뭐 최단 존속 기간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 함. 혹은 뭐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줘야 함. 이런 것들 말하는 건가 보다.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돼서 법이 계약에 우선하는 경우 임대인이 좀 억울하더라도 제한을 걸어버리잖아. 무조건 2년은 보장해 주셈. 실거주 할 거 아니면 갱신해 주셈. 요 얘기잖아. 생각했어야 돼. 언제? 지문 읽을 때 생각했어야 돼. 3번 선지 어때? 아까 얘기했잖아. 임대차 분쟁 조정.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누가?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3번 선지 당연하다. 얘들아 4번 어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거든. 얘네 뭐야? 계약을 존중하고 지들끼리 알아서 하세요잖아. 근데 뒤에 뭐라 써있냐? 갱신 요구권 얘기했거든. 야 갱신 요구권 뭐야 이거? 법이 개입하는 거잖아. 약자 보호하는 거잖아. 계약보다 법이 우선하는 거잖아. 그지? 자유주의가 갱신 요구는 거절하면 안 되지. 약자를 보호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 하겠냐고. 말이 안 되지, 그치? 갱신 요건 자체를 인정 자체를 안 할 거야.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겠지.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차라리 사회복지 국가적 모델이 할 만한 얘기잖아. 거절하면 안 돼. 임차인은 약자임.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판단. 5번은 어떠냐? 사회복지국가 법 모델은 무슨 얘기해? 자유를 누릴 조건 자체가 대등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임대인, 임차인이 사실은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치?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절차주의적 법 모델도 어때?
돈 찍누를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이나 자본으로 하는 거를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하잖아. 5번은 그럴만하다. 7번 문제도 어때 얘들아? 7번 문제도 생각하고 들어갔어야 되겠지? 나를 당할 때 가의 이유가 뭐냐? 가의 이유? 딱 봤어. 애초에 이거는 종료 후야. 종료가 됐어.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 임차인이 이제 아니다. 너 이제 임차권이 없다. 종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1번 선지 어때? 이거 경제력이 충분한 거랑 범주가 아예 달라버리잖아. 그지? 아예 다른 거지. 경제력 충분한 거랑 더 이상 임차인 아닌 건 아예 다른 범주지. 2번 어떠냐? 법률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3번도 뭐 법률로 정해져야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고 4번 선지 어때?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의 근거가 아니다. 생업의 근거가 아니다. 더 이상 여기 앞에 있는 청구 아파트가 당신의 생활의 근거가 아닙니다. 뭔 뜻이야? 당신은 임차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1층에 있는 세븐일레븐 당신의 생업의 근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임차인이 아닙니다. 종료가 됐으니까요. 이해돼? 네 삶을 거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5번 선지도 전혀 상관이 없지? 4번이 정답이야. 근데 애들이 왜 6, 7, 8을 되게 어려워하느냐?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1번 선지 어디 나와 있지? 2번 선지 어디 나와 있지? 이러니까 긍정 발문이 나왔을 때 대처가 되게 어렵지? 그지? 자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 8번 문제 봤어. 요 문제도 오답률이 살짝 높은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근데 뭔가 보기 문제라서 애들이 좀 쫄아가지고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기도 해. 되게 쉬워. 갑은 자신이 소유한 A주택과 B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으로 정했으나 B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근데 B상가의 보증금은 상한액을 초과한다. 일단 B가 좀 보였어야 되겠지. B가 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해? 뭐야? 부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약자 아님, 약자가 아님. 보호 안 해줌. 바로 보였어야 돼. 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한다? 약자가 아니시네요. 돈 많으신가 봐요. 보호 안 해줘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 그지? 그 다음에 이 기간 중에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종료하자. 을은 싫어. 갱신해줘. 갑은 응 싫어. 거절. 을에게 A주택과 B상가 반환하셈. 을이 우리 조정위원회 갈래? 원만하게 해결하자. 갑이 응 싫어. 법대로 해. 자 그러면 사실 A 같은 경우 주택 요건 어떨까? 최단 존속기간 정해놨거든. 임대차 기간을. 그지? A 같은 경우는 딱 드는 생각이 아니 얘는 갑이 실거주하는 거 아니면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님? 지가 실거주하는 거 아니면 갱신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호해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쫑나겠네. 그냥 종료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선지를 가는 거야. 내가 생각을 먼저 하고 선지를 가는 거야. 1번 선지 실거주한다고 하면은 종료시킬 수 있지. 내가 살 거임 나오셈. 2번 선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선지 봐봐. 출제자가 뭘 의도한지 보라고. 평등과 연대같이 왜 나오냐고. 아까 얘기했잖아. 사회복지국가 법 모델 법의 개입. 그지? 읽을 때 봤냐 이거야. 그래서 역시 갱신요건은 약자보호, 평등가치, 사회복지 당연하다. 3번 선지 갑에게 이 최단 존속기간 주장 못하겠지? 보증금이 상회하잖아. 약자가 아니잖아. 보호를 이제 주장할 수 없다. 4번 선지를 고르면 안 되지 얘들아. 애초에 이거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거는 계약대로 종료시키는 거잖아. 그지? 계약대로 종료시킨 거지. 그래서 자유가 보장된 거지. 자유주의. 그지? 법이 우선하지 않고 그냥 계약 해지합시다. 자유주의 보장된 것이다. 5번 답은 터무니없게 쉬웠다 얘들아. 이게
이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조정위원회를 가기로 했어야 수집을 할 텐데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법대로 하기로 했잖아. 5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네. 어휘 문제 1번 선지가 쉽게 정답이 되겠다.